안녕하세요. 물리치료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에서 운동 조절의 개념과 임상적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JOSPT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운동 조절의 정의, 역사, 그리고 임상에서의 적용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 조절의 개념을 이해하고 근거 기반 치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조절이란 무엇일까요? 운동 조절은 신경계가 몸과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의도적이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근력 훈련이 아닌 신경계와 근골격계가 협력하여 움직임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마다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임상에서 적용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조절은 때때로 신경근 조절, 코어 안정성 등과 혼용되는데 이는 개념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조절의 역사와 적용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 조절 개념은 1970년대부터 발전해 왔으며 특히 허리 통증 환자의 치료 전략과 관련이 깊습니다. 초창기에는 척추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운동 조절이 단순한 근력 강화가 아니라 신경계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는 움직임의 패턴과 환경 적응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운동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허리 통증 환자의 경우 운동 조절 패턴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특정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움직임 패턴을 다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운동 조절 훈련이 부족할 경우 근육의 불균형과 보상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임상에서 운동 조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논문에서는 운동 조절이 임상에서 잘못 적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특정 근육이 약하다고 해서 운동 조절 장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환자의 움직임 패턴과 적응 방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치료 전략은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개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기반 학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균형 잡힌 신경 근골격계 협응을 목표로 하는 운동 조절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운동 조절 장애가 통증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통증이 신경계의 적응 과정으로 인해 운동 조절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 환자의 경우 복근 활성화가 감소하고 대신 허리 신정근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보상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 통증을 단순히 없애는 것보다 기능적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신경계 적응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조절 훈련의 실제 적용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크로스 에듀케이션 원리를 활용한 운동, 다틴 사슬 운동, CKC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드백을 활용한 훈련이 신경 적응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근전도 피드백을 제공하면 환자가 더 정확한 근육 활성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운동 조절은 단순한 근력 강화가 아닌 신경계와의 조화로운 움직임 생성 과정으로 생각해야 하며 초기 접근법, 근력 강화 중심에서 신경계 적응과 피드백 학습 중심으로 변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통증과 운동 조절은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능 회복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고 개별 환자의 움직임 패턴을 고려하여 맞춤형 운동 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물리치료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